또 역대 두 번째 확진자 규모인데요. 전문가와 코로나 상황 짚어봅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정말 수요일이 두렵더라고요. 수요일만 되면 2,000명대 안팎인데 오늘 나온 수치는 또 역대 두 번째더라고요. 네, 수요일 되면 이제 주말의 효과가 없어지기 예. 때문에 대부분 늘어납니다. 지난주에 조금 감소한 것 같았지만 지난주는 휴일이 또 같이 겹쳐 있었던 영향도 있었고요. 가장 큰 요인은 저는 델타의 전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델타가 그만큼 우리가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전체 우세종이 된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4단계를 계속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4단계를 올렸지만 장기간의 거리두기로 이런 거리두기에 대한 어떤 경각심 같은 것이 둔화가 된 면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위중증자가 많이 늘고 그렇죠. 있죠. 예. 예. 확진자 수에 비해서 이 중증자가 많이 늘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10,000명이라도 대부분이 경증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이 최근에 이 위중증자는 3차 대유행 때와는 양상이 다릅니다. 3차 때는 대부분 요양병원이나 이런 고령자들이 중증자가 됐기 때문에 예. 굉장히 조금 빠르게 나빠지거나 그걸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위중증자가 되니까 치료 기간이 매우 길어지면서 병상 가동률, 회전율이 우선 안 되니까 예. 다음에 생기는 감염자들이 병상으로 입원을 못하니까 그분이 또 중증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434명인데 이게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군요. 누적될 수밖에 없고 예. 그러다 보면 새로 생기는 분들은 치료를 제때 못 받기 때문에 60세 이상은 반드시 전담병원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 생활치료시설로 입소를 하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그리고 지금 발표 보니까 델타 변이가 비율이 계속 높아져서 지금은 90%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다 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뭐 거의 100%라고 보시면 예. 되고 그만큼 델타가 빠르기 때문에 전파를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델타가 우세종이 자꾸 그 확률이 높아지다 보니까 이만큼 더 전파가 빠른 것입니다. 그럼 델타가 거의 다가 된, 거의 100%가 된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코로나와의 싸움을 좀 바꿔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건가요? 전략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과거에 이 바이러스 자체보다 국내 자료는 뭐 300배 예. 많다. 열흘 되면 거의 비슷해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1,000배가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바이러스 양이 많이 나올 때 최대한 접촉을 차단하는 것이 지금은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니까 옮고 나서 초반에 엄청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리고 검사를 빨리 해서 많이 예. 해서 초기에 우리가 이 확산세를 꺾어야 되기 때문에 예. 어디 모임을 다녀온 경우에 무증상이라도 검사를 빨리 하면 나올 수 있고 조금이라도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PCR 검사를 받고요. 그리고 PCR 검사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라면 자가검사 키트를 하고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 빠르게 검사하고 빠르게 격리하는 예. 것이 지금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빨리 검사되는 게 중요한 게 지금 그래픽 보셔도 저 빨간색으로 표시된 선이 지금 델타인데요. 네. 옮기고 나서 초반에 델타 변이 바이러스 양이 상당히 많다는 걸 알 수가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양이 저만큼 많이 예. 나오니까 그만큼 빠르게 전파가 되는 거죠. 옆에 살짝 지나가도 전파가 된다는 것이 이해가 되고 특히나 최근에 종사자들이 근무하는 뭐 백화점이나 어떤 시설이나 그리고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감염이 많이 나오는데 그곳은 어떤 휴게실의 환경도 개선을 해야 되지만 한 명이 감염될 때 바로 찾아내야지 N차 감염을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런 곳에서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전파력이 센 델타 변이가 지금 거의 우세종으로 자리를 잡다 보니까 정부도 이제 고강도 사회 거리두기 그 대책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 이제 뭐 카페나 식당이나 밤 10시까지였는데 9시까지로 1시간을 단축을 했습니다. 1시간 단축이지만 현장에서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피해가 엄청 더 커졌다 이런 호소가 늘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저희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사실 저희는 어제 영업을 하면서 손님을 한 팀도 받지 못했어요. 예, 못했고 정말 이게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1시간만 줄였다고 이 정도 온도차가 클 거라고는 10시까지의 그 상황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러면 코로나도 진짜 출퇴근합니까? 8시에는 출근해서 걸리는 거고 그전에는 코로나가 퇴근해서 안 걸리고 그럽니까? 네, 정말 답답함을 토로하는 자영업자 목소리인데
사실 뭐 코로나가 출퇴근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자, 1시간 차이인 것 같지만 10시면 우리가 보통 모임 약속을 잡기가 쉽고요. 또 10시가 되면 1차 후에 가볍게 2차 이제 주점으로 가는 분들도 참 많죠. 이번에 인센티브도 대부분 이제 젊은 층들이 이렇게 모임을 많이 가질 텐데 젊은 층은 백신 접종을 아직 예.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인센티브가 크게 효과가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부 영업이 잘 되는 그런 자영업자들 외에는 대부분은 차라리 문을 닫고 그 이상에 대해서 어떤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 정부는 지금 10월 초 정도면 위드 코로나로 고려를 해보겠다고 했기 때문에 저도 아마 10월 정도면 상당히 좀 완화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까지 차라리 영업을 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는 쪽으로 하면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직장인 입장에서 6시 좀 넘어서 퇴근을 하면 밤 10시까지 식당에 연다고 하면 저녁 약속을 잡기도 하는데 9시까지라 그러면은 너무 촉박하지 뭐 집에 가야겠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으니까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그렇죠. 느끼는 게 클 수 있죠. 네, 8시에 모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 거의 모임 자체를 잡기가 어렵습니다. 예, 사실상 뭐 어떻게 보면 교수님 개인적인 견해로 1시간 단축의 효과가 뭐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렇게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1시간 단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음주를 하는 곳에서는 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젊은 층들이 조금 장기간 접촉하는 건 차단할 수 예. 있지만 아주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뭐 거리두기 연장이 계속 되다 보니까 상당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부겸 총리가 오늘 지원금 빨리 지급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강도 높은 거리두기가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합니다. 매출이 급락하고 직원급여를 제대로 줄 수 없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접할 때마다 한없이 무서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정부는 이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추경으로 확보한 지원금을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발표된 대로 지원금 지급이 좀 신속하게 그것도 추석 전에 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회의를 갖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동량 감소에는 뭐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다 이런 견해도 있죠. 네, 4단계가 되기 전에 이미 이동량이 제한이 됐었습니다. 그런 효과는 국민들이 그만큼 이제 경각심을 갖고 이동량을 줄였는데 그리고 나서 4단계가 되고 나서 도리어 휴가철 때는 또 이동량이 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그래프도 나오시지만 이동량 자체는 이 거리두기하고는 지금 조금 차이가 많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강력한 거리두기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거리두기 원래 지난번에 4주 연장 얘기도 있었는데 2주만 연장을 했잖아요. 이제 9월 초쯤에 다시 한번 또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인데 어떤 부분이 달라져야 될까요? 그러니까 추석 전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하고 예. 방역 수칙을 강화할 것 같습니다. 만일에 확진자가 좀 더 준다면은 이번 추석에는 부모님을 조금 볼 수 있게 그렇게 완화를 할 수가 있겠지만 예. 지금의 폭증세를 막는 정도거나 다시 증가를 한다면 아마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을이 되면은 이 바이러스 활동량이 더 강해집니다. 그러면 델타처럼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를 잠깐만 접촉을 해도 감염이 되고 가족 간 감염이 늘게 되면 결국 지역사회 감염이 되죠. 그리고 사실은 추석 때까지는 예방률, 접종률이 그렇게 높아지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맞더라도 1차 접종을 하는 거고 예. 특히 지금 젊은 층의 접종 예약률이 조금 낮은 편이에요. 60%죠. 그렇죠. 지금. 그렇기 예. 때문에 그걸 고려한다면 아마 가을에 우리가 이 바이러스의 활동량 고려와 함께 정부에서는 추석 전에 다시 재평가를 하고 방역 수칙을 만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추석 전까지 1차 접종자라도 최대한 늘리는 게 지금 정부의 목표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나온 정책을 보면 1차 접종 그 예약을 했는데 추석 이후로 밀린 분들 네. 앞당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시면 9월 20일 이후에 접종 예약이 되신 분이나 아직 예약하지 않은 분은 오늘부터 이제 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백신 그 수급이 좀 원활해졌기 때문에 화이자나 모더나가 이제 충분히 들어오니까 좀 빨리 날짜를 이르게 해서라도 맞게 권고를 하는 거고 그렇다면 젊은 층들이 맞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어야겠죠. 저는 이 젊은 층들이 약간 꺼리는 이유의 가장 큰 거는 부작용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어떤 부작용이 발생했고 어떤 분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시간상 인과관계라든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절한 검사나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걸 좀 보여주신다면 이런 예. 불안감이 많이 완화가 된다. 왜냐하면 사망을 했다고 하는데 원인을 잘 모르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어떤 원인인지 모르니까 막연히 불안하지만 원인을 정확히 안다면 백신과 연관성이 없다고 증명이 된다면 크게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청원이 올라오거나 이런 뭐 백신 부작용 기사를 보면 젊은 층이 또 많다 보니까 40대 이하의 경우에는 나는 코로나에 걸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백신이 오히려 더 무서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이제 굉장히 희귀한 그 사례긴 하지만 그게 본인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은 분명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되면 젊은 층의 접종률을 끌어올릴 수 있고 이 코로나를 안정하기 위해서는 젊은 층의 접종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정부 목표대로 추석 전에 만약에 70%까지 1차 접종이 이루어진다면 전 국민에 그러면 고향의 부모님 뵈러 가도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고양이 부모님을 그러니까 확진자가 줄어야겠죠. 예. 전제 조건은 줄고 그러면 아마 가족 모임은 몇 명까지 아마 제한을 풀어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부모님을 만나러 갈 때도 저는 한번 검사를 하고 가길 바라고요. 갔다 와서도 검사를 하는 조금 더 철저한 방역 수칙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백신 접종 속도 내는 건 좋은데 굉장히 또 우려되는 일이 바로 잘못 놓는 거예요. 네. 지금 강릉에서 있었던 일 때문에 많은 분들이 크게 놀랐는데요.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아야 될 분들한테 모더나 백신을 놨다 그래요. 네, 이제 우리가 그 개인 병원에 위탁병원에 가보시면요. 백신 종류를 한 곳에 하나만 맞는 곳이 있고요. 2개, 3개를 같이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은 한 가지 백신만 위탁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만일에 2가지를 맞는다면 날짜를 다르게 한다든지 아니면 시간을 두고 다르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접종을 받으러 가는 국민 입장에서 꼭 필요한 것은 저는 무슨 백신을 맞으러 왔습니다를 꼭 얘기를 해주시면 예. 놓는 간호사분이 확인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순서대로 앉아 있으니까 맞게 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번 같은 경우도 간호사가 약간 그 착각을 한 네. 거지만 간호조무사가 또 실수를 했다 그래요. 예. 하지만 맞은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할 수 예. 있죠. 그다음에 용량이라든지 백신을 좀 혼동해서 뭐 모더나 화이자를 바꿔서 맞은 이런 여러 가지가 발생하는 거는 그러한 이제 조금 더 철저한 그러니까 맞는 분과 그다음에 주사를 놔주는 분이 서로 한 번씩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로 백신 보시지 못한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래픽으로 좀 준비를 해봤어요. 왼쪽부터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인데요. 영어로 막 써있고 막 글씨도 작고 이렇게 보시면 잘 헷갈릴 것 같아요. 네, 그렇기 예. 때문에 근데 처음에 나올 때는 이 박스에 들어있어요, 대부분. 예. 그러니까 꺼내는 날이 오늘은 내가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 날이고 오늘은 내가 뭐 2개를 있으면 모더나를 놔주는 날이다. 그걸 날짜를 딱 정해서 예. 그때 아침에 꼭 확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색깔도 비슷하고 그렇습니다. 크기도 네. 비슷하고 네.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본인이 확인하려고 해도 이게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직접 접종을 받는 분이 확인하기 어렵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낳는 분한테 꼭 나는 모더나를 맞으러 왔습니다.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한 병원에서 여러 가지 백신을 할 수 있으니까 내가 어떤 백신이다라는 거는 가서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는 게 그렇습니다. 확인 차원에서 좋을 것 네. 같네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40명이나 잘못 맞은 거잖아요. 네. 이게 괜찮은 건가요? 이제 아스트라제네카가 보통 파이자랑 교차 접종을 하거든요. 그랬죠. 그런데 이거는 거의 모더나랑 교차 접종이 된 네. 거죠. 사실은 저는 크게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RNA 백신이니까. 하지만 원래 아스트라를 2차 접종하려고 했던 분이 교차 접종이 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모더나인 거는 지금은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는 허용하진 아직은 않고 허용되지 있는 않습니다. 상황이죠. 네, 지금 네, 이분들이 이제 이상이 없어야 될 텐데 네. 좀 우려가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또 한 가지 좀 걱정되는 게 추석 전까지 70% 맞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루에 50만 명 정도를 접종한다고 합니다. 이러면 뭐 피로도도 피로도고 또 일선 그 병원의 간호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녀 백신은 자녀 백신대로 또 챙겨서 이거 리스트 작성도 해야 되고 네. 또 백신 종류별로 또 선별도 해야 되고 일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진료 시간 이외에 대부분 접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위탁 의료기관은 사실은 하루에 맞을 수 있는 그 명수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센터를 지금처럼 조금 더 확장을 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방접종센터는 예방접종만 하기 때문에 좀 많은 사람을 접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 좀 넓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9월에 이제 백신 맞는 날짜 달력에 표기되어 있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저희가 백신 관련 궁금증들을 좀 모아봤습니다.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먼저 이런 궁금증 있는 분들 있더라고요. 코로나19 백신 이제 휴가도 있고 그리고 해서 자궁경부암 백신도 뭐 이렇게 나눠서 맞잖아요. 네네. 혹시 며칠 사이에 이거 같이 맞아도 되는지. 공식적으로 같이 맞아도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CDC 가이드라인에도. 하지만 가능하면 2주 정도 간격을 두고 맞는 것이 좋은 것이 코로나 백신을 맞은 후에 어떤 부작용이나 그런 걸 확인할 수 있고 또 면역 반응도 생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같이 맞아도 상관은 없지만 제 환자들한테는 조금 간격을 두고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또 이런 궁금증이 있습니다. 다음 궁금증을 좀 보여주실까요? 저 이런 기사 보고 네. 좀 주변에서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궁금증에 좀 넣어봤는데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남성의 성기능장애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기사도 났던데 이게 근거가 어느 정도 좀 있는 얘기일까요?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예. 코로나19에 감염이 되게 되면 우선은 그 혈관에 염증이 생기게 돼요. 코로나가 혈관에 염증을 유발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기능이 떨어지고 또 호르몬에도 그 남성 호르몬 자체를 감소를 시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어떤 요인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일부에서는 코로나 백신을 맞고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데 코로나 백신과는 연관성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다. 네. 그러나 백신과는 연관이 없다. 맞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네. 되겠군요. 네, 천은미 교수님과 백신 그리고 코로나 궁금증 하나하나 좀 풀어보고 있는데요. 다음 궁금증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치된 분들 중에 미각이요. 계속 안 돌아온다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네. 특히 이제 미각과 후각 중 후각이 조금 더 오래 가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가 들어올 때 어디로든 코에 있는 이 선모세포에 있는 수용체에 접합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감염이 잘 안 되는 거 거기에 굉장히 세포가 많아서 거기에서 이겨내는 거죠. 그런데 이 후각 세포가 있는 것이 후각 신경과 연결이 돼 있고 그 후각 신경에서 이제 그 마비가 되면 그게 회복하는 기간이 상당히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은 3개월에서 길게 6개월까지도 가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은 돌아오는 걸로 되어 있고 특별한 치료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본인이 이제 면역을 잘 올리는 운동도 하고 잘 쉬시게 되면 조금 더 빨리 올라올 수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이제 아이들 얘기해 주셔서 관련해서 좀 여쭤보면 저희가 이제 앞서서도 지금 학교에 아이들 감염 많아지고 있다 이런 얘기를 취재기자 연결해 전해드렸는데 아이들이 보통 코로나에 어른보다 좀 강한 것 같다 이랬는데 델타가 확산되면서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아이들은 말씀드린 대로 면역이 굉장히 활발해요. 그래서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그걸 이겨내는 면역이 빠르게 반응하는 거죠. 연세 많은 분들은 면역 반응이 느리기 때문에 그래서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이 바이러스 양이 많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아이가 어떤 그 면역 질환이 있다든지 천식이 있다든지 이런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상당히 취약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입원을 할 수 있고 또 중증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12세부터 항체 치료제를 그 적응증을 준 이유가 지금 말한 그런 기저질환이 있는 아이들한테는 취약점이 있기 때문에 조기에 치료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9월부터 40대 이하 본격 백신 접종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거는 어떻게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십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한 900만 5세에서 11세도 이제 백신 접종을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백신 접종이 가장 중요한 예방법이긴 하지만 국내는 아직까지는 허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성인들이 최대한 접종을 많이 해서 가족이나 지역사회에서 감염이 안 되어야지만 아이들이 감염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 또 하나는 학교에 가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진자가 한 명 나올 때 전부 다 격리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되면 수업을 할 수 없죠. 그 경우도 필요하지만 그렇지 않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게 거의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사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미국의 이제 전염병 전문가죠. 파우치 소장이 이제 모든 세계인들이 상당히 좀 기대하고 있는 그 코로나 종식이요. 그거에 대해서 내년 봄쯤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좀 통제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더라고요. 네. 통제할 수 있다는 건 어느 단계를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이제 같이 위드 코로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닥터 파우치가 하신 말씀은 최대한 백신 접종을 많이 해서 그 사람들로 인해서
타인이 감염되지 않으면 바이러스의 전파 속도가 느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감염이 차단이 될 수 있고 일부에서 감염이 되더라도 그때는 이미 중증이 굉장히 적은 상태고 또 치료제가 지금 굉장히 여러 군데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감염이 돼도 돌파가 돼도 치료제로 이제 복용을 하면서 내년 봄 정도가 되면 이것이 조정이 될 수 있다. 국내는 저는 한 11월 정도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거로 예.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조심스럽지만 일단 뭐 추석 전까지 70% 1차 접종을 하고 또 거리두기를 연장하고 한다면 지금 2,0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 수인데 언제쯤에 좀 눈에 띄게 확 좀 줄어들까요? 1차 접종이 사실은 많이 되기가 지금 추석 전까지는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2차 접종까지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2차 접종 예. 완료하는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목적은 정부도 추석 전까지 이 확산세가 늘지 않게 하는 것이고요. 지금 상태에서 완화를 하게 되면 분명히 확산이 되는 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추석 전까지는 이 폭증세를 차단하고 추석이 지나면서 백신 접종이 많이 이루어지면 아마 저는 10월 정도가 되면 좀 감소세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다시 한번 40대 이하 백신 접종 예약하신 분들 추석 이후 날짜면 앞당길 수 네.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